선생님 쳐봐. 유튜브에서 서귀포 황 선생 치시면 아, 나와요. 올리는 거예요? 네, 유튜브에 올리니까 유튜브에서 그거 되게 웃긴 게 동영상을 올렸더니 자동으로 그 중에서 이렇게 한 커트 해가지고 딱 대표 이미지 이렇게 나가잖아. 네. 보니까 이렇게 손 들고 있는 게 너무 많아. 전부 다 이러고 있어.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맨날 이러나? 하고 봤더니 몰라. 그 뭐 알고리즘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무슨 사이비 교주도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 그래서 가슴이 아팠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방학 동안에 미적분원이라는 녀석을 열심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아까 물어봤을 때는 딱히 예습을 한 친구는 없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나 있어도 이제부터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그렇지? 자, 그래서 일단 요 교재가 이제 2달 동안 우리와 함께할 교재가 되겠고요. 2달이 되기 전에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덜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돼. 덜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일단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목표를 잡고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합시다. 자,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막 이렇게 막 낮장으로 해가지고 거의 일주일치씩 막 이렇게 자료를 나눠주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게 관리도 잘 안 되고 해가지고 책으로 한번 묶어보았어요. 그래서 항상 수업 시간에 요거랑 그 다음에 부교재라고 이렇게 알려줬던 거 있지? 사왔지? 그걸로 해가지고 아직 안 샀음? 못 샀어요. 그래? 언제 살려? 오늘 살려 했는데요. 오늘 아빠가 갑자기 여기 나간 바람에 못 샀어요. 그래요. 그거 부교재는 이제 숙제 내주는 용도로 사용을 할 거니까 수업 시간에도 항상 갖고 다니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미적분원이 어떤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나 일단 잠깐 보고 가면은 첫 번째로 수열의 극한, 이 첫 번째로 나오는 단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극한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 함수의 극한과 연속 이라고 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다항함수의 미분법. 다항함수의 미분법의 미분법.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너무 열심히 너무 세게 쓰나? 다항함수의 적분법. 자, 우리가 이게 배우는 게 미적분 원이니까 당연히 미분이랑 적분은 나오겠지. 그 전에 밑밥 깔기용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녀석이 바로 이 극한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앞에 보니까 수열이라는 말이 붙었잖아. 이 수열이라는 말이 뭐겠니? 우리 수투 할 때 괴롭혔던 그 부분이 있잖아. 수투 할 때 2학기 때 나왔던, 잘 하나? 수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뭐 그 수학적 귀납법으로 정의된 수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 있잖아. 그쪽 얘기가 여기에 수열의 극한 나오게 되는데, 수투에 나왔던 수열보다는 훨씬 쉬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수투에 나왔던 수열이 훨씬 어려워. 왜냐? 이게 참 신기한 게 1부터 n까지 더하는 것들, 이런 것들 나왔었잖아. 막 시그마 나오고 하는 거. 그런 거에 비해서 여기서는 n까지 더하는 게 아니라 무한대까지 더해버리거든. 무한대까지 보내는 순간 매우 간단해지고 직관적으로 이렇게 값을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 나오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다행한 일이야. 그리고 그들을 전부 다 문과잖아.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웃지? 문과예요. 문과인데 문과면은 수투, 그다음에 미적원, 그다음에 확통, 이렇게 세 가지가 수능에 나와요. 수능에 나오고 뭐 3학년 때도 2학년 때 3학년 때 계속 이제 모의고사에도 그렇게 세 가지만 나오거든.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수원 쪽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수투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는 미적원, 그다음에 확통,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저희 주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미적분원이 제일 쉽다. 제일 쉬우니까 거기서 일단 가장 잘 잡아놔야 나머지 부분, 또 이게 보니까 수투가 또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내 느낌에. 그리고 내 느낌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동안에 친구들 같이 공부를 해보면 대부분 어려워하는 파트가 수투를 제일 어려워해. 그래서 수투에서 수포자가 되어버려서 GG 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미적분원이라든지 확통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친구가 많아서 그렇지, 사실은 미적원이랑 확통이 더 쉽고 수투 부분이 그나마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 그거를 하나 미리 얘기를 해둡니다. 그런데 수업하다 보니까 쌤 왜 그때 거짓말했어요 라고 이럴 수도 있어. 괜찮아, 하기 나름이지 뭐. 그렇죠? 파란불 잘 들어오고 있니? 그래. 이렇게 수시로 꼭 날 잘 봐줘.
또 날 보라 그랬더니 이제 여기 불만 보고 있고 그러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어디냐? 요거 수열의 극한입니다. 극한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쭉쭉쭉 진도 나가는 대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여요. 자, 그러면 수열의 극한 해서 1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배웠어. 뭐 A1부터 시작해서 AN까지 쭈루룩 늘어나는 그런 부분인데 항의 번호 n이 한없이 커진대. 아하, 이제는 n까지 커지는 게 아니라 아예 무한대까지 커지는구나. 여기서 극한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으니까 일상생활에서 극한이라는 말을 쓰면은 어떤 때 쓰니? 보통 극한 직업 하면서 뭔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막 정말로 고된 그런 거를 할 때 극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 수학에서 극한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무한대를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요? 뭐가 무한대라는 거야? 수열이 A1부터 시작해서 뭐 A2 쭉 해서 AN까지 가는데 이 N이라는 거를 아예 무한대까지, A 무한대까지 이렇게 보내겠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 사이 개수가 이제 N개가 아니라 무한대개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무한대라는 녀석은 참 신기해서 무한대 초딩 같은 느낌이 좀 들지. 무한대 반사 그러면 이제 뭐 무한대 반사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데 무한대라는 녀석에다가 1을 더하면 그 숫자는 뭘까?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이게 바로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한대라는 개념은 어떤 특정한 딱 값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개념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수 중에 제일 큰 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따라서 무한대를 곱하기 2를 한다든지 곱하기 뭐 3을 한다든지 아무 상관없이 항상 무한대다. 이거보다 더 큰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방금 요거 한 게 나중에 가면 되게 유용하게 쓰일 거야. 그래서 무한대 다음에 나오는데 뭐 찌끄러기처럼 이렇게 조금씩 더하는 거 이런 거는 의미 없다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무한대 플러스 1도 무한대고 무한대 플러스 1억도 무한대니까 이 뒤에 1이라든지 1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유한하게 붙는 숫자들은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라고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아, 의미가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조금 있으면 보게 될 거야. 이제 고려를 안 해줘버리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AN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됨에 따라서 이 값이 점점 어떤 특정한 수로 근처로 값이 간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은 어떤 함수 값이 요게 한 2 정도 되는 값이라고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한없이 2에 가까워진다 라고 하게 되면 얘가 무한대까지 갔을 때 그때의 이 함수 값이 2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떤 특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면 그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이 수열이 2라는 값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단어가 나오지. 수렴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고, 이 수렴이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보통 쓰는 용도로는 의견 수렴이라고 할 때 많이 쓰잖아. 의견을 한 군데로 모은다는 뜻이지. 결국 이 수렴이 모은다는 거야. 한 군데로. 한 군데인데 어디냐?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으면 2라는 값으로 한 군데로 모인다라는 뜻에서 수렴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수렴이라는 용어가 나왔으면 뭔가 반대되는 용어가 있겠죠. 그게 바로 발산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것이야. 아마 이 정도까지는 미적분 원 책을 한 번이라도 열어봤다면 수렴이랑 발산이라는 용어 정도는 아마도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러니까 수렴은 한 점으로 모인다는 뜻이면 발산은 뭐겠어요? 한 점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퍼져버린다는 얘기지. 퍼져버린다는 얘기인데, 이 발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또 세 가지로 나뉘어져. 수렴은 수렴이되 발산은 세 가지로 나뉜다. 세 가지가 어떻게 나뉘냐면, 첫 번째, 끝이 어딘지 모르겠어. 양의 무한대로 가버린다. 그러니까 얘가 점점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값이 커져가지고 그 끝이 어딘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플러스 무한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러스 무한대가 있었으면 뭐가 있을까? 그렇지,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겠죠. 이번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땅을 뚫고 들어가 버린다. 끝이 어딘지 모르겠다 라고 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값이 가버리는 거, 그것도 발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특정한 값으로 모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렴하는 게 아닌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가 더 있어. 그래요?
플러스 무한대도 마이너스 무한대도 아니면 뭘까요? 라고 보통 물어보면 0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데 0이라면 특정한 값이니까 수렴하는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이야. 따라서 이거는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슬퍼요. 하얀색 분필을 너무 많이 썼나 봐. 일단 바깥에 있는데 좀 이따 쉬는 시간에 가져올게. 세 번째 케이스는 뭐냐 하면은 함수가 여기서 2라는 값이 있고 마이너스 2라는 값이 있으면 한 번은 2, 한 번은 마이너스 2, 또 2,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값이 나오는 것이야. 그게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조금 있으면 얘가 나오니까 보게 될 텐데,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렇게 되면 어떤 특정한 하나의 값으로 수렴한다고 볼 수 없어. 왜? 2 아니면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두 개가 대표적으로 딱 값이 있으니까. 그런데 얘가 만약에 처음에는 2하고 마이너스 2를 왔다 갔다 하다가 그게 아니라 점점 이렇게 사이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값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플러스 2였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0에 가깝게 가게 되면 언젠가는 무슨 수로 가냐면 0으로 수렴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폭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넓어질 경우에 그때 발산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때는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동한다. 진동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잖아. 플러스랑 마이너스 값으로 왔다 갔다 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발산하는 케이스 세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거기 1페이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2페이지까지 이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일단 아직 1페이지에서 넘어가지 말고 1페이지를 잠깐 보면 아까 이제 수렴한다 라는 것까지 했고, 그 다음에 수렴할 때 그 특정한 값 처음 예를 들었던 거에서 2라는 값, 그 값이 바로 이 수열의 극한 값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극한 값이 그러면 2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용어 얘기하는 거예요. 용어. 수렴한다는 거, 발산한다는 거, 발산한다는 거에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진동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용어, 극한 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요 수렴하는 특정한 값을 구하라는 거구나 라고, 그거까지 일단 용어 정의를 해놓으면 되겠어요. 그러고 나서 밑에 뭐 설명 해가지고 그래프도 나와 있고 한데, 그 첫 번째 그래프를 보니까 그래프 눈에 딱 들어오죠? 그래프를 보니까 1, 2, 3, 4 n 값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어떤 값에 가까워지니? 1이라는 값에 가까워지지. 그래서 n이 무한대까지 커지게 되면 아마도 이 함수 값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것이다. 따라서 극한 값은 1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거, 오른쪽 거 그래프를 보니까 1이었을 때 마이너스 1이었고 2일 때 2분의 1인데 애가 점점 어떻게 돼?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폭이 점점 줄어들지. 줄어드니까 아마도 n이 무한대까지 가게 되면 이거는 발산하는 게 아니고 진동하는 거 아니고 수렴한다. 어디에? 0에 수렴한다 라는 거를 설명을 해놓은 그래프입니다. 자, 이제 수렴이랑 발산이라는 거는 감이 어느 정도 잡혔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이제 발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수렴하지 않을 때 발산한다고 한다. 그래?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판단하는 방법, 수렴하는지를 보는 거지. 수렴하는지를 봐서 수렴하면 수렴하는 거야. 근데 수렴하지 않으면 무조건 다 전부 다 발산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고, 대신에 발산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 첫 번째,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거. 요 그래프에서 위로 쭉 가는 거.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가는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에 진동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프에 보면은 또 중간쯤에 그래프가 있죠. 그래프 보니까 왼쪽 거는 어디로? 플러스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케이스 그려놓은 거고, 중간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케이스. 세 번째 거는 이게 바로 진동하는 케이스군요. 왜? 진폭이 점점 커지고 있지. 커지고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특정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키포인트, 2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키포인트에 여기 적혀있는 이 부분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1페이지, 2페이지 합한 거 중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죠. 이 정도 설명을 해놨으면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서 실제로 방금 얘기한 수렴, 발산
요거에 대해서 이해했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3페이지 개념 체크 1번. 이거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개념 체크는 같이 풀어요. 같이 풀고 그 다음에 확인 체크는 그대들이 푸는 거예요. 그대들이 푸는 거니까 간격을 좀 널널하게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가면 분명히 간격이 부족할 거야. 종이가. 따라서 연습장을 꼭 갖고 다니세요. 알겠죠? 연습장 1월 말쯤 되면은 멋진 걸로 하나씩 이렇게 한 권씩 줄게. 주문 제작 예정이에요. 근데 막 이렇게 로고 같은 거 막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 어디 다른 데 갔다가 하지 말고 그냥 그대들만 쓰세요. 아니 이게 되게 신기한 게 개념 1번. 자, 문제를 보니까 다음 수열 AN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하여라. 그래요. 일단 먼저 수렴인지 발산인지를 보고 만약에 수렴한다면 그때는 극한값을 구해라 라는 얘기인 거지. 발산하는데 극한값을 구해라? 그런 문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발산하면 극한값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거 n분의 1. n분의 1이랍니다. n분의 1이라는 얘기는 첫 번째 항은 뭘까요? n에다가 1을 넣은 경우. 따라서 1이고 그 다음 거는 2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가겠지. 쭉 가는데 요게 언제까지? n에 무한대가 들어갈 때까지 보라는 것이야. 무한대분의 1이 들어가는 그 값일 때 요 값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모에 무한대라는 값이 들어갔어요. 무한대분의 1 이게 뭘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 무한대분의 1이라는 게 0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분모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숫자는 점점 어떻게 작아져야 되는 거지. 0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지. 0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1억분의 1이다. 뭐 10억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점점 분모가 커지게 되면 그 값은 한없이 0에 가까워지게 돼요. 왜? 원래 x분의 1이라는 거 그래프 어떻게 생겼었니? 이거 지수함수 해가지고 했었잖아. 수트에서 지수함수에서 이렇게 아이고 축을 넘어가 버렸는데 축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디 얘가 쭉 커지게 되면 0에 한없이 가까워지잖아. 결국 여기에 무한대가 들어가면 무한대분의 1은 0이구나. 요것만 잘 기억을 해주면 이 극한 단원에서는 제일 중요해. 이게 기본이야. 이게 기본. 무한대분의 1은 0이구나 라는 거 요것만 잘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1까지 가니까 얘는 수렴하는 거니 발산하는 거니? 일단 수렴하고 어디로? 0으로 수렴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어요. 다음에 두 번째 거. 이번에는 n 플러스 1이라 합니다. n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n에 무한대가 들어가면 그 값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n에 무한대가 들어간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리미트라고 이렇게 극한을 얘기할 때 리미트 이렇게 쓰거든요. 이런 기호를 써주고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중요한 게 n 이퀄 무한대가 아니고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해서 화살표를 써준다는 거. 신기하네요. 왜 또 이런 거 질문하는 사람 그대가 질문했었나? 왜 여기에다가 n은 무한대라고 안 쓰고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나요? 라고 했는데 이게 등호가 성립이 되려면 무한대라는 게 특정한 값이어야지 등호를 쓸 수가 있어 사실. 그런데 이거는 무한대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지 딱 무한대로 가는 거는 아니거든. 그래서 요거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지 않아요. 리미트일 때 그거 하나 봐놓고 그 다음에 얘가 n 플러스 1의 값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걸 물어본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럼 n에다가 이제 무한대를 넣는 거야.
무한대를 넣는 순간 요 식의 값이 어떻게 되겠니? 어디까지? 그렇지. 중요한 건 무한대 플러스 1이 아니고 무한대까지 커진다 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얘는 무한대라는 거예요. 무한대라는 얘기고, 여기다가 무한대 플러스 1이라고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너무 이게 세상을 빡빡하게 사는 거야. 세상을 빡빡하게 사는 거고, 앞으로는 무한대 플러스 1도 무한대고 무한대 플러스 1억도 무한대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아까 그 얘기 했었지? 무한대 플러스 1이든 무한대 플러스 1억이든 아무 의미 없다. 다 무한대다 라고.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저렇게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거는 수렴하는 거니 발산하는 거니? 그렇지. 발산하는 것 중에서도 특히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거는 이제 슬슬 뭐 이렇게 열심히 쓰지 않아도 감이 오죠. 마이너스 2 곱하기 n이니까 아마도 얘는 어디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구나. n의 무한대가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야.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적어주면 되고. 그래? 그럼 1번, 2번, 3번 케이스가 나왔으니까 아마도 4번 진동하는 케이스가 나오겠지. 이렇게 눈치만 늘어요. 자, 4번을 보니까 4번 마이너스 1에 n-1승 곱하기 3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n에 무한대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갑자기 이제 또 고민이 되지. 무한대는 짝수인가요? 홀수인가요? 막 이런 거를 물어보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모른다 이거야. 무한대는 짝수인지 홀수인지도 몰라. 정해져 있지 않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얘가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이 전체 값이 부호가 달라지는 건 맞아. 그치?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고 플러스 3일 수도 있는 거잖아.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서. 하지만 그게 어떤 케이스라는 것이야? 여기서 3이랑 마이너스 3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 케이스라는 것이야. 얘가 그렇게 되면. 따라서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수렴하는 거 아니고 발산하는데 특히 진동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발산한다. 그리고 괄호해 놓고 뭐 진동한다 정도로 이렇게 써주면 훌륭한 답이 되겠어요. 자, 그 정도로 했을 때 확인 체크 1번. 1번을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다음 수열 AN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하라. 문제 자체는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데 식만 조금 다르죠. 식만 조금 다르니까 첫 번째 녀석 보면 확인 체크는 그대들이 푼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도 처음이니까 조금만 아직 감 좀 잡을 때까지만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고. 요까지는 너무 빠르지 않죠? 왜냐하면 처음이라서 한번 물어본 거야. 자, 확인 체크 1번에 1번 n분의 2n-1. 자, 요게 어떻게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전체 식의 값이 뭐가 되는지 그걸 물어본 문제잖아. 그래서 이제 써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2n-1이라는 건 어떤 값을 가질까요? 라고 쓰게 되는데 쌤, 여기 n에 무한대 넣으니까 분모가 무한대라는 거 알겠어요. 근데 분자도 무한대로 가는데요? 가 되는 거지.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라고 해서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라고 해서 그래 똑같은 무한대네 1 이렇게 쓸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러면 극한을 이렇게 한 단원이나 배울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아니고 무한대분의 무한대라는 것까지는 맞아. 그런데 얘네가 무한대 사이에도 어느 게 더 빨리 커진다라는 게 속도가 균일하다면, 그러니까 얘는 그 n이라는 애가 늘어나는 것만큼 그 속도로 커지는데 분자는 걔보다 더 빨리 얼마만큼? 2배 더 빨리 커지는 거잖아. 앞에 2가 붙었으니까. 그래서 얘는 n의 어떤 특정한 값이 들어가든지 간에 뭐 예를 들어서 n의 1억 정도 들어간다고 치면 1억분의 2억 마이너스 1이니까 1억 9,999만 9,999 정도가 된다 이거지. 그렇게 되면은 한없이 어느 값에 가까워지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비율에 가까워지게 된다. 특히 이 뒤에 붙어있는 마이너스 1 같은 이런 유한한 존재들, 유한하고 미천한 존재들은 무시를 해버려도 된다라는 얘기야. 무시를 해버리고 결국 중요한 것은
n이 들어가 있는 것만 의미가 있는 거지 n이 없는 부분은 의미가 없다.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억이든 1조든 아무 상관없이 유한한 것들은 의미가 없다. 유한한 거는 의미가 없고 여기서 문자가 있는 것만 의미가 있게 되는데 얘를 실제로 구하는 방법은 지금 여기서는 이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그것만 물어보는 거라 가지고 사실 요 다음 페이지에 실제로 값을 구하는 게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일단 얘를 먼저 얘기를 해주면은 어떻게 되냐? 분모의 최고차 항. 그래봐야 어차피 여기는 항이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분모 분자를 둘 다 나눠줘 버려. 나눠진다는 얘기는 이게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n으로 나눴으니까 분모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분자는 2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n분의 1이 돼. 마이너스 1도 n으로 나눠서 지금 n으로 나눈 거니까 분모는 1이 됐고 여기서 2n에서 n으로 나눴으니까 2가 됐고 마이너스 1도 n으로 나눠서 마이너스 n분의 1이 된 것이지.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 다음에 n이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로 간다고. 그러면 요만큼의 값은 어떻게 될까? 무한대분의 1이 되지. 아까 제일 중요하다고 별까지 쳐놨던 게 뭐였어? 무한대분의 1은 0이다 라는 거였지. 그래서 요게 0으로 가버려. 0으로 가버리니까 나머지 남은 것만 해서 2구나 라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주면 된다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뭐 n으로 나누고 뭐 이렇게 이게 정석이거든요. 정석대로 하는데 조금 지나게 되면 계산할 것도 없이 여기 딱 이걸 꼴을 보는 순간 일단 차수가 같군요. 차수가 같으면 개수끼리만 비교를 해서 2라고 써주면 되겠네. 그런 식으로 풀게 된다고. 실제로 조금만 지나면 다 그렇게 풀어요. 이렇게 n으로 나누는 거 요거는 한두 번만 앞에 해보면 된다는 거지. 자, 두 번째 거는 그렇죠. 진동. 왜?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값이 계속해서 일정한 값이 0과 2가 반복이 되니까 0과 2가 반복이 되죠. 그래. 그래서 요거 두 번째 케이스는 발산한다. 그리고 괄호에서 진동한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3번은 3번은 아까 여기서 얘기할 때 언뜻 얘기할 때 뭐로 나눠준다 그랬죠?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나눠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분모의 최고차 항은 1차 항이야. 그치? 즉 n으로 나눈다는 얘기야. n으로 나누게 되면 분모는 뭐가 되느냐 하면 그렇지. 분모는 1 플러스 n분의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분모는 n이 되겠네. 그리고 이게 지금 n이 어디로 가느냐? n이 무한대로 가니까 1은 그대로인데 n분의 1 요만큼이 0으로 가고 그 다음에 요거는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1분의 무한대니까 결국 얘는 무한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인 케이스가 되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일반화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분모하고 분자하고 어느 게 더 최고차항의 차수가 높니? 분자가 최고차항의 차수가 높지. 그렇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n보다는 n제곱이 훨씬 더 무한대에 빨리 커진다는 얘기야. 뭐 당연한 얘기겠지. 제곱하니까 얼마나 빨리 커지겠어. 그런 것처럼 분자가 분모보다 최고차항의 차수가 더 높으면 항상 양의 무한대로 가버려. 양의 무한대로 가버려. 이 되는 거지. 분모보다 분자가 너무 빨리 커져서. 그러면 반대로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 분모가 분자보다 훨씬 빨리 무한대로 가버려. 그러니까 분자가 따라오기도 전에 이미 분모는 무한대로 가 있다 해서 결국 무한대분의 1, 즉 0의 수렴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 이거 나중에 극한값 계산할 때 뭐 길게 이렇게 나누기 할 것도 없이 아닌가 봐. 나누기 할 것도 없이 이거 차수만 보고도 딱 값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 1번처럼 이렇게 차수가 둘이 서로 같으면 앞에 최고차항의 개수만 여기 개수는 1이고 여기 개수는 2니까 1분의 2에서 극한값이 2다. 이렇게 계산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방금 뭔가 설명이 길었지만 사실 다음 페이지에 나올 설명을 미리 해서 그래. 미리 해서 그렇고. 자, 확인 체크 2번. 다음 수열 중 수렴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첫 번째 걸 보니까 0303. 이거는 어떤 케이스인가요? 그래요. 이거 진동하는 케이스. 진동하는 케이스가 되니까 1번 아니고 2번 7777. 그렇죠. 한없이 7만 계속 나오니까 당연히 수렴한다고 할 수 있고요. 3번은 어떨까? 보통 이렇게 분모의 무리수가 나오면 우리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유리화를 시켜줘야 돼요. 유리화를 시켜줘 버리면 첫 번째 항은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심지어 두 번째 항은
그게 2분의 루트 4. 세 번째 항은 2분의 루트 6. 네 번째 항은 2분의 루트 8. 그러면 분모 2는 똑같은데 계속해서 루트 2, 루트 4, 루트 6, 루트 8로 커지는 거잖아. 그러면 무한대까지 가면 당연히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따라서 3번은 아니고요. 되니? 지수? 다음 4번. 4번 얘는 어떨까? 요거 보면서 가끔씩 이렇게 진동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n이 커진다고 한번 생각해봐. n이 커진다고 생각하면 분자에 있는 값은 어때? 분자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1과 1이 계속 반복이 되지. 그래서 뭔가 부호는 달라질 거야. 부호는 달라질 거지만 분모에 n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쭉 커지면 어차피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간에 그래프에서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그래프가 된다고. 뒤로 가면 갈수록. 왜? 분모에 n에 엄청나게 큰 수가 들어가 버리면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거지. 그 부분 마이너스 n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부분이 0에 가까워지니까 결국 이 전체는 어디로 가까워지느냐 하면 3으로 가까워진다는 것이야. 써요. 네, 수렴입니다. 수렴이고요. 자, 방금 했던 얘기를 여기 써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면 3-n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면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요 위에 분자의 값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바뀌겠지만 요 값이 너무너무 커지니까 이만큼이 다 0으로 간다는 얘기야. 0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결국 3에 수렴하게 된다. 남는 거 딱 3밖에 없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요. 5번도 이거 비슷한 케이스야. 1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맞아요. 애가 점점 0에 가까워지지. 그래서 무한대까지 가면 당연히 0으로 수렴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답은 2번, 4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어느 정도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극한값 계산하는 거 우리 연습 많이 했어. 생각보다 많이 했으니까 금방 돼요. 게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수투가 더 어렵다고 했던 게 뭐냐면 미적분 처음에 나오는 이 극한이 계산이 극히 쉬움. 진짜로 극히 쉬워. 완전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자유자재로 마구마구 해도 되는 것이지. 거기에 이제 박스가 나오는데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이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거 무한대분의 1은 0으로 간다. 요게 제일 중요한 성질.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해줘도 나머지 것들은 따로 이렇게 기억을 할 필요도 없어. 뭐냐 하면 아까가 아니지. 전에 이제 막 로그 같은 걸 할 때는 로그끼리 막 더하면은 그 안에 게 막 곱하고 난리 났었잖아. 뭐 빼면은 나누기가 되고 그런 거 없다 이거. 얘는 쪼개더라도 원래 더하기였으면 계속 더하기, 곱하기였으면 원래 계속 곱하기. 이러니까 계산이 훨씬 직관적이야. 직관적으로 그대가 생각하는 대로 이때까지 늘 해오던 대로 그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박스 안에 보면 리미트 해서 c 곱하기 an, 그러니까 상수를 곱하는 거는 상수는 그냥 떼내도 되고 떼내서 계산해도 되고 특별한 게 아닌 거는 기억할 필요가 없어. 특별한 것만 기억을 하면 되니까. 아직 특별한 거 안 나왔어. 그리고 리미트 an이랑 bn이랑 더하거나 빼거나 했을 때 둘이 쪼개가지고 각각 극한값을 구해서 더해도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걸 보는 순간 3 마이너스 이게 전체 식이었는데 사실은 요만큼만 따로 극한값 계산하고 요만큼만 따로 극한값 계산해서 두 개를 더해줘도 된다라는 거를 이미 써먹은 거야. 거기 써있는 성질이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렇게 돼 있는데 요만큼이 0으로 가니까 나머지 요거 남은 것만 3이에요 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요 성질을 쓴 거지. 두 개를 쪼개서 계산을 해줄 수도 있다. 편한 대로 쪼개서 해도 된다라는 얘기고, 세 번째 거는 곱하기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곱하기도 쪼개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네 번째는 나누기도 나눠서 해주세요. 아이고 참 계산하기가 편해. 보면 볼수록 편할 것이야. 자, 그 다음에 극한값의 계산의 기본 이 말이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 0이므로 요까지가 여기 별 쳐놓은 요 의미지. 이것이므로 여기서 분자에다가 분자의 1 대신에 요게 1억이 들어가든 1조가 들어가든 유한한 숫자가 들어가도 0이라는 게 바뀌지 않는다고. 그게 거기 나와 있는 것 중에 k가 올라가 있는 거 의미야. k가 유한한 값이라면 여전히 요지부동 0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n에다가 무한대가 들어가는 요 부분에다가 뭐 제곱을 해주든 세제곱을 해주든 양수기만 하다면 아무 상관없이 언제나 0으로 간다라는 거. 이게 참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곁다리로 붙는 것들을 무시하는데 딱 좋은 성질이야.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 방법이라고 해서 세 번째 박스를 보면 보통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런 거야. 이런 것들 보면 n에다 무한대 넣고 n에다 무한대 넣으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잖아.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이게 1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지. 그런 거 계산하는 방법이 거기 나와 있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각각 나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여기에서 분모의 최고차항이니까 n이겠지. n으로 분모도 나누고 분자도 나누고 해주면 계산할 수 있다. 거기 보면 괄호 안에 루트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잖아. 그렇지? 루트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이거지. 그 얘기는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뭔 소린지 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의 극한. 요게 문제를 풀다 보면 n에다가 무한대를 넣었을 때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0이냐? 항상 그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야. 그런 거 계산할 때는 어떻게?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하고 루트가 없으면 최고차항으로 묶어서 이렇게 변형한다라고 돼 있는데 설명만 봐서는 뭔 소린지 몰라. 그래서 실제로 얘를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얘는 5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어디까지 하고 쉬나요? 이런 표정인데 대략 5페이지까지 좀 설명을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하지 뭐. 그래. 5페이지 설명까지 얘하고 몇 가지만 한 10분만 더 하다가 좀 쉬었다가 할게요. 사실은 언제 쉬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오늘 수업이 어디까지 하나요가 궁금했던 건가? 어디까지 하나요라고 하면 10페이지까지 하고 싶어요. 10페이지까지 하고 싶은데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 일단 10페이지까지가 목표입니다. 자, 얘 문제 5페이지에 있는 위에 얘 문제를 보면 다음 극한을 조사하여라 라는 얘기, 극한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랑 똑같은 거야. 자,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까지 2n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 2. 자, 이런 경우에 n에다가 무한대를 가볍게 넣어보죠. 넣어봤더니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됐네.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줍니다. 그게 정석이에요. 그게 정석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아마도 2 플러스 n분의 1 그리고 1 마이너스 n분의 2 이렇게 바뀌겠지. n으로 나눴어. 분모 분자를 각각. 나눌 때 한 군데만 나누고 옆에 거는 그대로 숫자 써주고 그러면 안 돼. 옆에 것도 같이 나눠줘야 돼. 그랬더니 얘가 n이 무한대가 되면 요만큼은 0으로 가고 요만큼도 0으로 가겠네. 그렇지? 그래서 결국 답은 2분의 1이 된다는 것이고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걸 간단하게 하면 아까 어떻게 한다고? 차수가 같으면 그냥 개수 비율. 여기 밑에 분모의 개수는 2고 분자의 개수는 1이니까 2분의 1이라고 써주면 된다라고 했었잖아. 언제나 성립하는 거야. 방금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사실 그 방금 얘기한 걸로 기억하는 게 더 낫겠죠. 언제?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을 때. 그렇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요의 값이 어떻게 되는가 라는 얘기인데 친구 괜찮나? 자, 봐봐. 일단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n에다가 숫자가 충분히 커진단 말이야. 처음에 원래 1이었을 때는 1에서부터 시작했겠지. 1일 때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이라서 뭔가 의미가 있는 값이었을 거야. 저기서 무슨 뭐 의미가 있죠 막 이러는데 그러다가 n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면 뭐 1억, 뭐 1조 이 정도로 크게 되면은 사실 거기다 1을 더한 게 의미가 있을까? 별로 의미가 없어지겠지. 그래서 결국은 얘가 0이 될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푸는 거는 사실 틀릴 확률이 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정석적인 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지. 요 앞에 설명에서 어떤 케이스냐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야. 왜? 요것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거든. 그러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 거야. 이거 중에서도 특히 루트가 있는 경우인 거지. 루트가 있는 경우에 거기 어떻게 한대요? 유리화한다 라고 이렇게 써 있어.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유리화. 유리화는 뭐 중학교 때부터 우리 배웠던 건데 근데 보통 어떤 때 유리화를 했었니? 분모에 루트 있으면 유리화 했었잖아. 그런데 이 경우에는 분모가 아니라 분자의 루트가 있어도 유리화를 해준다는 얘기야.
유리화하는 방법 자체는 똑같아. 방법 자체는 어떻게 하느냐? 얘를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라는 게 원래 있었고 여기다가 곱하기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을 곱해주고 원래 이렇게 켤레로 해가지고 곱해줬잖아. 그 다음에 분자에 곱해줬던 거랑 똑같은 걸 분모에 곱해주는 거지. 이번에는 이렇게 해줘요. 그렇게 되면 분모는 그대로 있겠지. 분모는 그대로 남고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이쪽 위에가 뭐가 되냐면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합차 공식에 의해서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n이랑 마이너스 n 날아가고 분자가 1밖에 안 남게 된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고 더하기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니까 어차피 무한대야.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얘는 0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판단을 해주는 게 원래 정석입니다. 그런데 마구마구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아까 맨키로 그래? 그러면 야 n이 충분히 커지면 이거 플러스 1 의미 없잖아. 이렇게 해서 풀 수 있는 감을 얻게 되는 경지가 있을 수 있으나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고 나중엔 그렇게 감으로 해서 막 풀기도 하고 그래요. 자, 세 번째 거를 보면 이거 유리화하는 거 오늘 좀 많이 해야 될 거야. 유리화하는 거 연습도 좀 해보고 이때까지는 계속 분모만 유리화했지만 앞으로는 분자에 있어도 유리화를 한다는 것 보고 봐놓고 세 번째 거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 플러스 2n 제곱 마이너스 n 세제곱 이렇게 하게 되고 자 여기다가 n에다가 무한대를 넣을 거예요. 무한대를 넣으면 3 겨우 3 가지고 자 그 다음에 2n 제곱에 무한대네 이미 그 다음에 마이너스 또 무한대네 아하, 그러면 이거 값이 어떻게 되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부터는 힘겨루기를 합니다. 힘겨루기를 해서 누가 더 빨리 무한대 쪽으로 가느냐를 하는 거야. 지금 두 개야. 2n 제곱이랑 n 세제곱이랑 누가 더 빨리 무한대 쪽으로 가겠느냐. 당연히 뭐가 빨리 가겠어. 그렇지. n 제곱 앞에 지금 2가 곱해져 있잖아. 2가 곱해져 있던 2여기 곱해져 있던 아무 상관없어.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차수 높은 녀석이 짱이야. 그래서 n 제곱 앞에 뭐가 곱해져 있다 아무 상관없이 항상 n 세제곱이 n 제곱보다 빨리 무한대가 됩니다. 그 얘기는 지금 여기는 부호가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이 2n 제곱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야. 숫자가 너무 작아. 넌 더 작아. 버려. 이것만 의미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n 세제곱이라는 녀석이니까 n에 무한대가 들어가는 순간 얘는 어디로 가느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이, 야, 이거 좋잖아. 이거 딱 생각했을 때 차수 제일 높은 것만 의미 있지 차수 그거보다 낮은 거는 다 쩌리가 되는 것이야. 그래서 이 극한 단원이 좀 쉬워지는 이유가 식이 아무리 길어도 의미 있는 거는 여기서도 의미 있는 거는 뭐였어? 이 뒤에 있는 찌끄러기들은 필요 없고 여기 앞에 있는 것만 최고차항만 의미가 있었잖아. 여기서도 최고차항만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들이 좀 쉽게 가게 돼요. 이게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극한인 경우에는 계속 다 그래. 그래서 최고차항이 제일 중요하구나. 이 정도 느낌을 가지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5페이지의 아래쪽에 보면은 보충학습이라고 해서 어떻게 이상한 아저씨가 하나 있는데 잠깐만 이상한 아저씨라고 표현해도 되나? 자 어쨌든 거기 1번은 됐고 1번은 그렇게 볼 필요 없이 2번을 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극한값 쉽게 구하기 이런 거에서 쉽게 구하기인데 아까 차수가 같은 거는 얘기를 했어. 거기 보면 첫 번째 분자의 차수랑 분모의 차수가 같을 때는 어떻게? 개수의 비만 알려주면 된다는 거지. 개수의 비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라고 바로 이렇게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를 첫 번째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크다면 분모가 더 크다면 분모가 분자보다 빨리 무한대로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언제나 그 경우에는 극한값이 0으로 가버린다는 것이에요. 왜? 분모가 무한대로 분자보다 훨씬 빨리 가니까 결국 무한대분의 1꼴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다면 걔는 볼 것도 없이 분자가 분모보다 훨씬 빨리 가니까 무한대로 커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보는 순간 요런 것들을 이제부터 보는 순간 바로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 것이야. 차수가 같은지 보고 차수가 같아요? 그러면
개수만 딱 비교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거기까지 설명을 해두고 조금 쉬었다가 우리 40분부터 이어서 뒷페이지에 나오는 문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지금까지 극한값 설명한 거는 왠지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지, 실제로 문제 풀어봐도 그렇게 어려운 거 많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선영 괜찮음? 그래요. 좀 쉬었다가 40분부터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여기 냉장고에 있는
언니, 오빠 일어나요. 오빠 일어나시고 6페이지의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네, 깜짝이야. 자, 필수 예제 2번. 야, 극한값의 계산이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주는 여실한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수렴하는 두 수열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bn이 4다. 이거 있잖아. 리미트 이거 쓰는 거 아마 그대들 암만 못해도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에 한 5,000번 정도 쓰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거냐 혹시? 그 정도는 아마 쓰게 될 거야. 나는 이때까지 얼마나 썼는지 기억도 안 나. n은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 요게 3이래요. 그런데 묻는 거는 무엇이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제곱 더하기 bn의 제곱. 어떻게 계산을 하면 좋을까? 왠지 요거를 보는 순간 이런 거 비슷한 거 리미트만 없는 거는 되게 많이 봤었지. 그치? 뭐 얘를 제곱해서 얘 2배 곱해준 거 빼주면 이거 나오는 거 같던데. 그치? 리미트 없었으면 그렇게 풀었을 거야. 근데 리미트가 있어도 똑같이 푼다는 거야. 와, 리미트 계산이 얼마나 간단한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an 플러스 bn의 제곱 마이너스 2an bn 하게 되면 요 값이 나온다는 거지. 여기다가 원래 식으로 쓰면 an의 제곱 더하기 bn의 제곱 이렇게 해서 성립이 될 텐데 여기에 리미트를 각각 붙여줘도 그대로 성립한다 라는 얘기예요. 식 쓸 때 리미트 해줘야 돼요? 식 쓸 때요? 지금 그런 것까지 생각하더니 네, 원래는 리미트 해가지고 쭉 써주고 리미트 해가지고 쭉 써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식을 써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원래 왜 그러냐면은 요 앞에서 4페이지였지? 4페이지에 보면은 그 첫 번째 박스에 두 번째 거 이거잖아. 리미트 안에 이렇게 두 개 더한 거 이런 거 표시가 돼 있을 때 사실 이거 나눠서 쓸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원래대로 하면 식에는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간다. 요거를 쫙쫙쫙쫙 다 붙여주는 게 옳아요. 그리고 이거 전체에다 붙여줘도 되고 각각에다 붙여줘도 되고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한 거니까 16 빼기 6 해가지고 답은 얼마? 10. 와우. 야, 좋은데? 일단 첫 문제부터 매우 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0임을 이용한 수열의 극한값. 그래서 3번 보게 되면 첫 번째 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 플러스 n분의 2. 아주 기본형 중에 기본형이죠. 어떻게 해요? n분의 2라는 녀석은 n의 무한대가 들어가는 순간 0으로 가버린다. 하하, 그러면 답은 3, 1초짜리 문제가 되겠어요. 됐죠? 다음에 두 번째 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야, 이거 쓰는 게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 문제 푸는 시간보다. 아이고. 자, n제곱분의 2n 플러스 1. 요거 보는 순간 드는 생각. 아, 이거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은 뭐라고 그랬는데? n 나눠요. 분모의 차수로 나눠주는 거. 그게 이제 정석인데 아까 설명하는 중에 제일 마지막에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분모가 훨씬 빨리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얘가 값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항상 얘는 0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역시나 얘도 한 3초 안에 풀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이런 문제가 좋아요. 그렇지. 근데 학교 문제가 되면 요거보다는 조금 더 응용이 되는데 하지만 기본은 똑같아. 기본은 똑같고 이런 뭐 리미트 극한값 구하는 문제들 잔뜩 나옵니다. 심지어 수능에서도 빠지지 않고 한두 문제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단한 것들이 나와. 특히 문과 수능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 되게 간단하게 뭐 이런 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정도로 해가지고 점수 주는 문제로 해서 꼭꼭 한 문제씩, 두 문제는 아니고 한 문제씩 꼭꼭 나오니까 잘 해두면 좋을 거예요. 다음 세 번째 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 플러스 n분의 3 곱하기 n분의 3 마이너스 2. 자, 얘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부담 갖지 말고 n에다가 무한대를 넣어버려요. 얘가 어디로?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고 남는 거는 4 곱하기 마이너스 2구나 해서 마이너스 8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는 것이야. 허허라 세상에나. 자, 그럼 확인 체크를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분필을 가져올게요. 3번, 4번, 5번 한번 풀어봐.
풀어봤니? 계산할 때 부담 갖지 말고 팍팍팍팍 넣어버려, 값들을. 자, 확인 체크 3번은 얼마 나왔님? 3번에 1번. 네, 1번은 8이에요. 8 나왔죠? 그 AN에다가 3을 넣고 BN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건 8, 두 번째 거는 얼마? 그렇지,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4번은 3. 어차피 n분의 3이든 n분의 2든 다 0으로 가버릴 거니까. 그렇지. 5번은 네,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죠. 정말 극한값의 계산은 참으로 고마운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시그마 같은 거 막 하다가 아주 그냥 신세계가 열리는 듯한 느낌일 것이야. 8이에요? 5번 잘 모르겠네요. 네, 5번을 그러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5번 수열 AN에 대하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1이 3이다. 요거를 보고 뭘 알 수 있느냐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은 n이 뭘로 가든 아무 상관없이 항상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이쪽으로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을 넘겨버려. 넘겨버리니까 4가 된다고.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오, 야, 진짜 리미트는 정말 개껌이군요. 뭐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그냥 이걸 자체를 an-1은 3이라는 거 푸는 거랑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요게 나왔으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an-2에서 여기서도 an에다가 4를 넣어주면 되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위에 문제도 풀었었잖아. 4 넣고 4 빼기 2 두 개를 곱하니까 얘는 8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것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필수 예제 4번 다음 극한을 조사하여라. 가봅시다. 자, 필수 예제 4번. 필수 4번. 첫 번째 거. 얘 있잖아. 눈으로도 풀 수 있어요. 왜? 요런 꼴일 때 뭐만 비교해주면 된다고요? 분모하고 분자의 차수를 비교를 해주는 거지. 차수를 비교해줬더니 최고차항이 둘 다 3차네. 차수가 같아.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하는 거는 개수의 비율. 그치? 개수의 비율이니까 답은 2로 수렴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은 분자의 차수가 훨씬 커. 3차지. 분모는 1차고. 따라서 얘는 무한대로 갈 것인데 플러스 무한대인지 마이너스 무한대인지 그것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보니까 분자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데 분모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4분의 5n 플러스 1이니까 분모의 차수가 더 높네. 분모의 차수가 더 높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그렇지, 0. 이거 외울 필요 없이 분모에다가 무한대를 넣는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분모가 분자보다 훨씬 빨리 무한대로 가버리겠지. 따라서 요거는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네 번째 거만 같이 풀어보면 될 것 같아. 네 번째 거. 여기다가 무한대를 넣는 순간 무한대 빼기 무한대 분의 무한대가 돼서 무슨 값인지 알 수가 없죠.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루트가 있으면 세 글자. 또다시 한번 불러본다. 세 글자. 유리화를 해주면 돼요. 자, 어떻게 하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분의 n 이렇게 되는데, 자, 일단 정석으로 푸는 유리화로 푸는 방법을 보여주면
분모에 있던 분자에 있던 어차피 유리화는 똑같습니다. 루트 n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곱하기 루트 n제곱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이렇게 되고 요거를 그대로 위에다가 한 번 더 써주면 되겠지. 루트 n제곱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이라고 해주면 요 부분이 어떻게 되냐? n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n 응? 미안해요. n이라는 녀석이 있었군요. 그랬더니 얘는 분모가 n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n이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되냐? n 곱하기 루트 n제곱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 이게 되는데 자 그러고 보니까 뭐가 바뀐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쉽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차수를 비교해주면 된다고 했었잖아. 차수를 비교해주면 되니까 분모의 최고차항은 n제곱이야. 그치? 그 다음에 분자의 최고차항은 요거랑 요거 곱해서는 최고차항이 안 나올 것 같고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최고차항이 나올 수 있겠지. 여기도 n이 있으니까. 그런데 루트 안에 n제곱이 있으면 사실 루트 바깥으로 나온다면 엄밀하게 플러스 1 때문에 바로 바깥으로 나올 수는 없지만 하지만 얘가 루트 안에 n제곱이 있으면 루트 밖에 n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루트 안에 n제곱이 있으면 얘가 바깥으로 나오면 루트 바깥으로 나오면 n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잖아. 그렇다고 생각을 해주면은 얘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차수가 2차가 된다는 거예요. 왜? n이 앞에 곱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최고차항이 얘도 2차, 얘도 2차니까 거기에서 개수만 비교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개수만 비교를 해주게 되면 답은 얼마? 요 뒤에는 어차피 그 n제곱이라는 게 나올 건덕지가 없어. 나머지들은 없기 때문에 뒤에 거 1차항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해주고 2차항의 개수만 비교해주면 되니까 1이 답이라는 것이죠. 뭐야 그러면은 이거 유리화할 필요도 없었네요. 그래 하기 전에 유리화하기 전에도 비교를 할 수 있었어. 여기서 보면은 요게 원래 식이잖아. 원래 식인데 분모에서 최고차항은 요거야. 요거 루트 안에 들어있는 n제곱 이게 최고차항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거는 그냥 n 1차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여기도 보니까 n 1차네 라고 해서 여기서 개수 비교해서 바로 1이라고 얘기를 했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 극한값은 얼마나 돌아서 답을 구하냐 아니면 바로 스트레이트로 구하냐 요거의 차이만 있을 뿐 돌아가도 결국 답은 똑같아진다. 그러니까 제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경로로 해가지고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확인 체크 6번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은 다 합해서 1분이면 될 듯. 갑자기 로그가 나오니까 막막해지나요? 로그 위에서부터 일단 답만 써줄게. 첫 번째 건 풀었나요? 요거 다 전개할 필요가 없어. 알았지? 앞으로는 다 전개하지 마. 다 전개하지 말고 중요한 건 뭐라고요? 최고차항만 알면 되거든요. 최고차항만 알면 되니까. 최고차항이 나오는 부분만 따로 생각을 해주는 거야. 확인 체크 6번에 1번은 그래서 결론은 2분의 3이 나오죠. 두 번째 거는 분모 차수가 더 높게 0. 3번은 무한대로 발산. 가볍게 요까지는 해주면 되고 4번 로그가 나와서 힘들었던 거냐 혹시? 로그에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 2n 플러스 1 마이너스 로그 3n 플러스 2니까 얘 로그가 마이너스로 연결돼 있으면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느냐? 로그 3n 플러스 2분의 2n 플러스 1 요런 성질이 있는 거 기억이 나나요? 그래도 요거 정도면 이제 로그의 기본 성질이라서 요 정도는 기억할 만도 한데 여러분 되나요? 요렇게까지 하고 나서 이제 n에다가 무한대를 넣는 거야. 무한대를 넣으면 요만큼의 값이 어디로 갈까? 3분의 2로 가게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얘가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로그 3분의 2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답이 로그까지 써줘야지. 로그 3분의 2야. 로그 3분의 2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눈으로 봐서 1초 만에 나오는 문제들이 주를 이루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손을 조금 써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보도록 합시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수열의 극한 그러면서 극한값의 계산. 이 극한 그러다가 가끔씩 극혐 이러기도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 그래요. 자,
아직까지는 그래. 자, 필수 예제 5번. 합도는 곱으로 표현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 5번에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분의 1 플러스 2 플러스 n까지 더하겠어요 라는 얘기인데, 이걸 보는 순간 기억나니? 1에서부터 n까지 더하는 거? 시그마. 시그마인데 요 정도는 혹시 기억이 날 수도 있어. 요거를 하면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되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니? 이거 기말고사의 범위에 열심히 나왔던 그거잖아. 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라는 녀석을 하게 되면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었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건데 k 제곱이면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이거 분명히 외웠을 거야. 왜 안 외웠어? 그러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k 세제곱이면, 아, 내가 외운 건디? 그래 이거 외웠다니까. 1에서 제곱. 요거 전체의 제곱이잖아. 그치?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됐었던 거 기억날 거야. 요거 쓰는 거야. 요거 쓰는 거니까 분자 대신에 요거를 써주도록 합시다. 그래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차피 최고차항만 알면 돼. 나머지 거는 버려. n제곱이 최고차항이 되겠네. 최고차항의 개수가,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2분의 1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분모에는 똑같이 n제곱인데 개수가 1이잖아. 따라서 이거 전체가 가는 거는 어디로 가느냐? 2분의 1 그리고 밑에 1이 있는 셈이니까 결국 이 숫자는 2분의 1로 간다는 거죠. 분모가 이거고 분자가 요거니까. 그래서 답은 2분의 1로 가게 됩니다. 개수만 쏙쏙 뽑아주면 돼요. 자, 다음 두 번째 거.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2분의 1 곱하기 1-3분의 1이네. 자, 1-3분의 1 1-3분의 1 곱하기 1-4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어디까지? 이거 남겨놓고 싶은데? 그래. 1-n분의 1까지 가고, 여기 또 중요한 건 제곱이 옆에 붙어 있다는 사실. 거기 제곱 있죠? 지울게.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붙어 있는 게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더하는 것이 또 붙어 있네요. 이렇게 돼 있을 때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여기 그냥 계산만 해봐.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야, 이거 뭔가 이렇게 쏙쏙쏙쏙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들고 이 제일 마지막에는 뭐겠니? 곱하기 n분의 n-1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런데 거기서 어디까지 없어지냐? 첫 번째 게 남았으면, 요거 둘 중에 어느 게 남는다고요? 첫 번째 거 위에 남았으면 밑에 거는 아래 거가 남겠지. 여기 대칭적으로 이렇게 남게 돼요. 원래 여기가 남았었으면 여기가 남을 거고, 그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까지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 요만큼에서 남는 거는 n분의 1밖에 없다는 얘기네. 쫙쫙쫙쫙 다 없어지고 남는 건 요거랑 요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제곱이 있어. 즉 n분의 1의 제곱이 있고, 요거는 아까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로 된다고 했었죠. 이게 여기 주어져 있는 식이랑 같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랬더니 이제 분모를 보니까 아마도 2n 제곱이 될 것이야. 분모는 2n 제곱이 되고, 분자는 n 제곱 플러스 n, 이 정도가 되겠네요. 전개를 해보면. 그러니까 얘의 극한값은 얼마? 2분의 1. 이게 사실 전부 다 리미트가 붙어 있어야지 원래 풀이 과정상으로 맞는 거야.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간다,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간다, 다 붙어 있어야 돼. 수요는 좀 알아야겠구나. 그렇지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렇고, 아까 적어줬던 그거 있잖아. 뭐 k의 합, k 제곱의 합,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안다는 가정하에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알아둬야 되겠죠. 다음에 6번 치환을 이용하여 극한값 구하기 라고 했는데, 이것도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는 순간 어떻게 풀면 좋겠다라는 게 조금 감이 잡히니? 아니라면 여기를 봐주세요. 확인 문제 6. 확인이 아닌 필수네. 자, 어쨌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5는 3이다. 이거를 보고 드는 생각. 야 이거 an? 그러면 이거 개수만 비교해서 2분의 1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그냥 an이라는 건 수열이니까 n이 아니잖아. n이 아니니까 그렇게 가지 말고 이 리미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풀어버려.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원래는 여기에 치환을 해가지고 리미트 an이라는 녀석을 원래는 n이 원대로 갈 때 an은 알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치환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2알파 플러스 1분의 알파 플러스 5는 3 이런 식으로 둔다고. 이런 식으로 두어서 이렇게 곱하는 거 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쪽이 6알파 플러스 3 얘랑 곱한 거야. 그거랑 알파 플러스 5가 같다라고 해서 알파 값을 구해주면 되거든. 5알파는 2 해서 알파는 5분의 2. 지금 문제에서 묻는 게 뭐냐면은 요 값을 물어보는 거잖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 그래서 5분의 2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거죠. 사실 이 정도면 충분히 쉽네. 더 이상 쉬운 방법 굳이 안 알아도 되겠어요. 자, 사실 쉬운 방법도 어차피 이거야. 그냥 요걸 보고 이렇게 푸세요 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an이라는 녀석을 마치 그냥 일반 문자처럼 생각을 하고 수열이든 아니든 내 할 바 아니지 라고 하고 풀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좋지 않냐? 이거 극한 자꾸 풀다 보면 왠지 항상 계산이 이 정도만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바람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해. 그런 의미에서 확인 체크 7, 8, 9번을 한번 풀어보시는데 일단 7번에 1번 그리고 8번, 9번을 푸시고 7번에 2번은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고요. 자, 7번에 1번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나왔어. 이제 K의 제곱이 나왔어. 이거 다 전개할 필요 없이 뭐만 알면 된다는 거야. 최고차항만 알면 돼. 일반항 어떻게 해요? 일반항이요? 이거를 묻는 거냐? 시그마 K 제곱 K는 1부터 n까지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이게 그 제곱이에요? 네, 그렇죠.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써야 되는 것이야. 분모는요? 6. 분모? 거기는 분모는 n세제곱이라고 써있네요. 그냥 n세제곱이라고 쓰면 돼요. 그렇지. 그냥 n세제곱만 두면 돼. 풀어봤니? 7번에 1번? 오, 훌륭해. 훌륭해. 성표도. 엥? 틀렸어요. 혹시 기억이 나지 않니? 저거? 혹시 7번에 1번이 좀 어렵다. 그러면 8번이랑 9번만이라도 먼저 풀어봐. 8번, 9번. 그거는 이제 풀 수 있으니까.
7번에 1번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가 위에가 6분의 요거고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고 그다음 밑에가 n 세제곱이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서 6n 세제곱분의 최고차항만 알면 돼. 2n 세제곱으로 시작하는구나 정도까지 알면 최고차항의 차수가 같으니까 개수끼리만 비교해서 3분의 1로 가는군요 라고. 첫 번째 거는 3분의 1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7번에 2번 있고 혹시 8번 풀었니? 8번은 얼마 나왔어요? 3. 좋아요. 그 다음에 9번 풀었니? 9번도 5분의 3이야. 9번도 5분의 3인데 일단 그러면 8번 풀었고 9번까지 어느 정도 봤으면 이제 같이 7-2번이랑 9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8번은 특별히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7번에 2번 이걸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2의 제곱분의 1 곱하기 1-3의 제곱분의 1 쭉 해서 어디까지? 1-n의 제곱분의 1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왜 하필이면 1-2의 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줬을까? 여기서 이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지. 얘를 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요거하고 사실은 똑같은 거잖아. 그치? 굳이 이렇게 제곱이라는 꼴로 표현을 한 이유는 아마도 합차 공식을 한번 써먹어 봐라 라는 그런 의도에서 쓴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고민을 해주는데요. 이게 뭐 본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조금 좀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풀다 보면 감이 오죠. 그래서 이게 어쨌는데 이게 1-2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 옆에 거는 어떻게 되는데 1-3분의 1 1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요걸 계산해 보면 제일 앞에 숫자는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옆에 거는 2분의 3이거든. 근데 그 다음 게 하필이면 3분의 2가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다음 거는 3분의 4, 그 다음에 4분의 3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쫙쫙쫙쫙 다 없어지고 왜? 바로 여기 뒤집으면 이거 되고 뒤집으면 저거 되고 해가지고 쫙 다 없어지고 제일 마지막에 딱 한 숫자만 남겠지. 제일 마지막에 딱 한 숫자는 뭘까? 1 플러스 n분의 1. 1 플러스 n분의 1이라는 녀석만 하나 남을 것입니다. 1 플러스 n분의 1. 그러면 얘는 n분의 n 플러스 1이니까 밑에 2분의 1 앞에 하나 곱해져 있고 그러면 얘는 여기서 곱하기 해서 쭉쭉쭉쭉 다 없어지고 요것만 남는 거니까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n분의 n 플러스 1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얼마가 나오나요? n 둘 다 차수는 똑같으니까 개수 2분의 1이 답이 된다는 것이죠. 7번에 2번. 그래서 리미트 자체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건 그거지 수투에 나왔던 수열 푸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풀어준 문제가 되겠어요. 8번은 3 다 나왔을 거고 9번은 어떻게 풀어주면 될까? 네. 무슨 얘기하면 네. 자, 9번. 자, 보니까 그냥 0 안 돼요? 응? 0 안 돼요? 뭐가? 그냥 0 하면 안 돼요? 뭐가 0이에요? 답이요. 답이요? 왜요? 아까 그 분모의 차수가 음흠. 0이라는 근데 그거는 이제 n세제곱의 숫자만 곱해져 있을 경우엔 그래. 근데 an이라고 수열이 곱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수열의 성질을 조금 파악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식이 어떻게 돼 있냐? 처음에 먼저 다른 식을 하나 줬네. n 곱하기 an이 5다. n 곱하기 an이 5다 라는 걸 하나 줘놓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세제곱 an 그 다음에 3n 제곱 플러스 2n 요거의 값을 구해라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 하나만 넣으면 돼. 왜? n 곱하기 an이 5래매. 여기 an이 있는 거 요거밖에 없잖아. 근데 또 마침 또 n 세제곱 곱하기 an인 걸로 봐서 요거를 어떻게 고쳐 쓸 수 있느냐? 리미트 써주고 그 다음에 n 제곱 곱하기
n 곱하기 an. 어허. 그 다음에 3n 제곱 플러스 2n 이렇게 둘 수 있다는 거지. 그래 놓고 요만큼이 얼만데요? 리미트 n an이 5니까 요거 대신에 5를 써주는 거야. 그렇게 되면 리미트 5n 제곱분의 3n 제곱 플러스 2n 이런 거랑 같다는 것이죠. 왜 여기에 5 썼느냐? 요게 5래매. 그래서 5를 대신 써줬어요. 그랬더니 결과는 간단하게 5분의 3이라고 구해줄 수 있겠죠. 차수 같으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해주면 돼요. 답은 5분의 3이 됩니다.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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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9페이지로 가보도록 할까요? 9페이지는 유리화의 페이지라고 봐도 돼요. 9페이지 위에다가 커다랗게 유리화라고 세 글자를 하나 적어 놓는 거 추천드립니다. 유리화라니. 아까 비슷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문제를 보는 순간 드는 생각.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n. 이거 아까 비슷한 거 있었는데 뭐였냐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라는 문제 풀었었어. 그거의 답이 0이었지. 그럼 이것도 0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풀다가는 틀릴 수가 있어요. 틀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꼭 유리화를, 가급적이면 유리화를 한번 해보는 게 좋아. 유리화를 한번 해보면 값이 어떻게 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는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유리화를 한다는 것은 n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n, 그 다음에 루트 n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n, 밑에 루트 n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n 이렇게 둔다는 것이죠. 그래요. 켤레를 분자에도 곱하고 분모에도 곱했어요. 그랬더니 분모는 그대로 내려올 것이고 n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n 이렇게 둘 것이고, 얘는 n 플러스 3 마이너스 n이 되겠지. n 플러스 3 마이너스 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쭉쭉 날리고 나니까 분자가 3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분모는 무한대로 가는데 분자가 3이니까 0이네. 속았죠? 뭔가 다를 듯 하더니 사실은 결과가 똑같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 얘를 유리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분모 한번 유리화해주고 분자 한번 유리화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뭐 동시에 써도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일단 그렇게 가기 전에 먼저 한번 감부터 한번 잡아보면 분모 같은 경우에 아까 이런 거 비슷한 거 했었어. 그치? 저거 값이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간대요? 0으로 간다고 했었죠. 그리고 아마도 분자도 딱 보니까 1밖에 차이 안 나. 1씩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있어봐. 분모하고 분자하고 숫자가 거의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드니? 안 드니? n이 충분히 크다고 생각해봐. 뭐 한 1억 정도 들어가게 되면 그렇지. 그래서 결국 결론은 1이 나와요. 결론은 1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요. n 플러스 n 플러스 똑같이 가시면 나눠주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차라리 유리화를 하기가 싫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저 이거 유리화 너무 복잡해서 못하겠어요. 사실 유리화를 하게 되면 풀이 과정이 되게 길어져요. 길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게 싫다. 그러면 한 가지 준정석적인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어요. 일단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점점 무한대 이 상태가 안 좋아져.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분의 루트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버려. 무슨 얘기냐? 분모의 최고차항이 어디 있는데요? 이거네. 그치? 루트 안에 들어있는 n으로. 루트 안에 들어있는 n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분모가 어떻게 바뀌냐? 첫 번째 거는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건 n분의 1이 될 것이야. 루트 안에 있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것도 뒤에 루트 1이 돼. 그리고 분자는 어떻게 될까? 여기도 1 플러스 n분의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1이 돼요.
그래 놓고 n이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어디? 여기 n 플러스 1이라 가지고 n 플러스 1이냐? 미안해.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러고 나서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니까 요거 0으로 가고 요거 0으로 가고 요거 0으로 가버리더라 라고 해서 뭐야 이거 1 빼기 1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군요. 이렇게 하면 값을 특정을 시켜줄 수가 없죠. 아이씨, 좋은 방법인 줄 알고 열심히 설명했더니 아니었어. 자, 미안해. 유리화 해야 되나 봐. 나 유리화 한번 안 해보려고 길을 썼더니 안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0분의 0 꼴이 나와서 값을 특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유리화를 해줍니다. 유리화를 해주면 진짜 해야 되는 거임? 슬프다. 사실은 이게 수업을 벌써 3번째 똑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항상 유리화하는 걸로 막 설명해가지고 이따만큼 반 써가지고 했었거든. 했더니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번 안 해볼까 했더니 안 되네. 방금 생각해서 한번 해볼까 싶었더니 안 되네. 슬프네. 자, 알았어. 유리화 할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있었고, 얘를 유리화하기 위한 것이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그 다음에 분자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곱해주는 것, 그것도 여기다가 써줘야 되겠죠. 루트 n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 분모가 이만큼이 되고, 그 다음에 분자는 원래 있었던 녀석 루트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를 유리화해 주기 위해서 곱해준 거 n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 요게 있고, 요것도 분자에다가 곱해줘야 되겠지. 많아, 길어.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 하지만 여기서 정리를 하고 보면 얘랑 정리가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n 플러스 1 마이너스 n으로 정리가 될 것이야. 그래서 1만 남아. 요만큼 다 계산했더니 1만 남았다. 맞니? 1만 남고, 그래서 밑에 것만, 저쪽 옆에 있는 것만 써주면 돼요. 1 곱하기 루트 n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은 얘도 어떻게 돼? n 플러스 2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니까 1만 남아. 요만큼 계산을 하면 1만 남아요. 1만 남아서 옆에 거를 써주면 된다는 거죠.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 이렇게 해주고 나서 아까 하려고 했던 거를 해주면 돼. 뭐 루트 안에 들어있는 n으로 나눠주는 거지. 그러면 아까는 여기가 빼기라 가지고 분모가 0이 되면서 망했는데, 이번에는 빼기가 아니라는 것이야. 더하기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어떻게? 1 플러스 n분의 2 더하기 루트 1 플러스 n분의 1. 위에 거는 루트 안에 1 플러스 n분의 1 더하기 루트 1. 헉.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남는 거는 1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1 해서 1. 이렇게 먼 길을 돌아서 결국 1이라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안 지울게요. 다행히도 3번 문제는 칠판에 쓸 필요도 없는 문제를 하나 내놨네요. 보는 순간 뭐가 느껴지나요? 10n제곱이 있고 n세제곱이 있는데 n세제곱이 압도적이라 이거지. 압도적이니까 어디로 갈까요? 그렇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10번하고 11번 같은 경우에는 유리화를 시키는 문제들이 마구마구 나와요. 그러니까 다 풀지 말고 10번의 두 번째 거랑 네 번째 거 이렇게 두 문제만 딱 하면 될 것 같아. 그렇게 두 문제만 딱 풀어보고 유리화하는 거 지겹다 생각하지 말고 한번 차근히 한번 해보고 거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수업하면서 숙제를 내줄 건데 끝나고
요 1시간 반 정도 숙제를 하고 집에 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11시 반에 끝나요. 뭐가? 아니 방학 동안만. 아니 방학 동안만. 평일에 야, 학기 중에 11시 반에 끝나는데 설마 1시간 반을 더 하고 가라고 그러겠어. 나도 집에 가야지. 그러니까 방학 동안은 6시 20분에 끝나거든. 6시 20분에 끝나니까 배가 고플 수 있겠군요. 아니 그러니까 빨리 두 문제만 풀고 내가 그 다음 수업이 이제 중학생들 과학 수업이 하나 있거든. 그 수업 할 동안 밖에서 좀 공부하다가 끝나면 제가 이제 1시간 반 또 강의하면 끝나거든요. 가야 돼. 뭘 가? 어딜 가? 대본 이제 아유, 알았어.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좀 뭐 궁금한 거 잘 안 풀리는 거 이런 것도 좀 질문하고 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안 풀려요. 안 풀려요? 왜 안 풀릴까? 왜? 적다가 힘들었니? 근데 이거 10번에 2번, 4번. 10번에 2번이요. 네. 루트 n이랑 루트 n 플러스 1을 먼저 보세요. 서로. 아니요. 그냥 루트 n은 그냥 두고 뒤에 것만 유리화를 해버려. 그래. 열심히 하고 있군. 자, 두 번째 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곱하기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마이너스 1 이거 푸는 거죠. 어떻게 식은 좀 쓰고 계신가요? 이 앞에 루트 n을 빼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지수야, 대님? 뭔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 쌤 이거 답이요. 이상하게 나오나요 좀? 아니? 루트 2? 아니? 까비. 아니? 지금 또 까비라고 했다고 또 찍기 신공으로. 왜 루트가 아닌 거야? 0. 쌤 이거까지 맞아요? 이거 이게 유리화하면 유리화가 어디 갔지? 있다. n 루트 영상은 이거 유리화하면요.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마이너스 1분의 2 루트 n. 그래, 거기까지 됐니? 그래서 혹시? n으로 나눴거든요. n으로 나눴다고요. 그래, 나눴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나온다는 뜻이죠. 저는. 1 플러스 n. 그러니까 중간에 방금 선영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나오면 되냐면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 마이너스 1분의 2 루트 n까지 나왔으면 이제 90%푼 거야. 그치? 요까지는 혹시 나왔니? 유리화 하다 보면 요게 나오거든. 자, 요까지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주냐면 지금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라 라는 거지. 그러면 어차피 분모의 최고차항이라는 게 루트 안에 들어있는 n이잖아. 그래서 루트 안에 들어있는 n으로 나눠주게 되면 얘는 1 플러스 n분의 1이 될 거고 뒤에 거는 1 아니? 1 마이너스 n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루트 n으로 나눠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2가 된다고. 그렇지? 근데 얘가 n이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니까 얘네 둘 다 0으로 가버려. 1 아니? 그러면 그렇지. 1이 되는 거죠. 바보 아니에요? 그래서 1 더하기 1분의 2 해서 루트 1 플러스 루트 1을 루트 2로 계산했어요. 그래, 그럴 수 있어. 자, 그렇게 해서 답은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유리화하는 거라서 그래. 그게 좀 오래 걸려요. 자, 마지막으로 4번 하나 하고 갑시다. 고고고고. 숙제를 내줘야지 또. 이 친구들이 왜 안 오지? 왜 안 오나? 왜 안 오나? 왜 안 오나? 왜 안 와? 왜 안 와요? 왜 안 와?
우후후후후후후후. 짠, 여러분 이게 부교재예요. 준비되었나요? 어떻게 4번 풀었니? 하고 있어요. 넹. 근데 최고상으로 나눠줄 때요. 응. 그 루트가 아닌 것에서 또 나눠줘야 돼. 그렇지. 꼭 나눠줘야 돼. 식이 길죠? 에헤이, 그러면 안 돼. What? n제곱 마이너스 2n 곱하기. 그리고 분모가 0이 나와요. 그러면 안 되는데. 선생님 저 4분의 4에 나와요. 4분의 4n? 4n분의 4n 아니고? 아 그런가? 네. 2 곱하기 루트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루트 n제곱 마이너스 2n. 자, 이렇게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제대로 써보면 이런 식으로 써지죠. 써지고 이제 분모를 생각해 보면 n제곱 플러스 2n 그리고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2n 이렇게 될 것이야. 괄호를 빼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없어지는 건 n제곱이랑 n제곱 없어지고 남는 거는 분모가 4n이 남을 것이야. 맞니?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분자는 남는 게 2 곱하기 루트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루트 n제곱 마이너스 2n 이렇게 괄호해서 남게 되는데 여기서 어차피 분모가 4n이니까 분모의 최고차항인 n으로 나눠버리는 거야. n으로 나눠버리면 분모는 4가 될 것이고 분자도 이제 n으로 나눠야 되는데 루트 안에 들어있으니까 루트 안에 들어있는 거 n제곱으로 나눈다고 생각해야 돼. 그렇지? 루트 바깥에 있는 n으로 나누니까. 그래서 요게 남는 게 뭐가 남냐면 2가 하나 요거는 그대로 나오고 2고 그 다음에 요 안에 거는 길어야 되겠네. 이 안에 루트 1 플러스 n분의 2 더하기 루트 1 마이너스 n분의 2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n으로 나눴으니까 여기도 4만 남아 있어야 되겠지? 자, n으로 나눴어. 이렇게 됐고 이게 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요거 0, 요거 0 해가지고 2하고 괄호 안에 있는 건 루트 1 더하기 루트 1 해가지고 분자의 4, 분모의 4 이렇게 남아서 결국 답은 1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극한값 문제 하다가 배터리 빨간색이 됐어. 슬퍼. 선생님 근데 갑자기 그 분모는요. 네. n으로 나누면서 네. n제곱이면 그 n이잖아요. 네? What? 저거요. 응. 이걸 나오면 4n이었잖아요. 그치. 여기서 4n이지. 4n분의 2하고 루트 이렇게 쭈르륵 하잖아요. 응. 근데 밑에서는 n으로 나눠놓고 그렇지. 그 위에서는 n제곱인데 왜 루트 안에 들어있어서 그래. 분자에 보면은 분자 얘가 루트 n제곱이잖아. 근데 요 밑에는 그냥 4n이었지. 그래서 n으로 나누면서 여기도 n으로 나눠야 되는데 여기 안에는 루트가 있으니까 여기 루트 안으로 들어가서 나눠주려면은 n제곱으로 나눠줘야 된다. 그래야 같다는 거지. n이랑 루트 n제곱으로. 어디? 앞에 있는 애는 예? 곱하기잖아. 더하기인 것만 사실은 이렇게 전개하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해서 전개한 두 개의 항인데 그거를 각각 n으로 나눠줘야 되는 셈이거든. 그러니까 n을 또 2를 또 n으로 나눠버리면 두 번 나누니까 안 되지. 그래서 한 번씩만 나누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무도 부교재가 없다는 말이냐 설마. 아우 그래요. 배터리가 없어. 아마 뒷부분에는 말소리가 좀 적을 것 같긴 한데 자, 몇 초까지 해오시면 되느냐 하면요 조금만 하지 뭐. 그래서 69번까지만 번호가 이렇게 쭉 순서대로 쫘라락 나가. 그래서
그래서 1번부터 시작해서 26번까지 하고 1번부터 26번이랑 40번부터 69번까지 1번부터 20 적어 드릴게요. 숙제는 0001에서 0026까지 하고 그 다음에 0040에서 0064인가? 9인가? 69요. 69 이렇게 두 개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숙제는 내일 모레 수업 시간 전까지 수업 시간은 내일 모레 시간은 똑같아요. 시간 똑같으니까 내일 모레까지 48시간이나 있음. 48시간 있으니까 자 오늘의 교훈은 뭐다? 극한값 계산 유리화 빼고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라는 게 오늘의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